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오전 5시 40분입니다. 튜님 뉴스가 안 올라와서 일단은 저희 단톡방에 있는 걸로 좀 할게요. 튜님 뉴스가 요즘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찾아본 것들 저희 단톡방에 이제 라드님과 이런 모노스트랙님들 이렇게 뉴스를 올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방심하는 게 있어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 시장은 정말 잔인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읽고 드리려고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아직은 시장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풀시드로 베팅할 때는 안 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들 뭐 얼마까지 갈까, 얼마 간다 이런 거 맞추는 것들은 허접한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저희 단톡방 이번에 보니까 뭐 한 500만 원 돌리셨다가 수천만 원까지 만드셨던 분 계시던데 이번에. 그죠? 저보다 잘하셔요. 제가 요번에 한 1000만원 정도, 1000몇백만원 정도 먹었는데, 저는 뭐 1년에 30%만 늘리면 되고, 꾸준히 늘려서 올해 마치기 전까지 한 1억 가까이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죠? 열심히 해야죠. 뭐 1억이면 그게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사실 어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이제 기본 3억 이상 돼야 이제 뭐 자영업을 이제 이걸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선물 이런 거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니 무효 하면서 막 몇 배씩 마진 때리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거 뭐 실제로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게 꾸준히 잘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러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현물이 좀 편하네요. 네. 선물은 이제 마이크로 나스닥 이 정도면 완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입니다. 27일자 블룸버그 통신에 나왔던 부분이고, 사실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죠. 그래서 나왔던 부분인데, 미국 정부가 이제 셧다운 리스크가 또,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셧다운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셧다운, 이번에 예산 통과가 또, 왜냐면 임시 예산안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됐었었는데, 3월 1일부터 또 불안한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3월 달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까지 숏 포인트로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AI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힘을 좀 내면서 사실 뭐 누구냐 니콜라라던가 이런 뭐 리비안 이런 좀 약간 잡스러운 애들은 힘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빅테크 쪽으로 다 돈이 몰려가지고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 혼자서 캐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수적인 측면에서 한쪽에 치우쳐졌다라는 부분, 돈이 일종의 몰렸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몇 달 정도 수준에서 일단 비트코인 비싼 가격대에 돌입을 했고, 둘 다 비트코인도 나스닥도 비싼 가격대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거든요. 그건 이제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더 비싸질까? 이제 이건 경쟁인 거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싸질 거니까 얼마나 더 비싸질까? 비트코인 1억 갈까? 저 1억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차트를 곰곰이 보면서 좀 뜯어봤거든요. 어제 오늘부터 해서 한참을 뜯어봤었는데 오늘 제가 이게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지 않는 날이어서 진짜 종일 차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다 뜯어봤더니 1억까지 갈 수, 1억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8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7천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우리가 타점이 생성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걸 팔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일단은 죄송합니다. 말 좀 셌는데 팔 수 있느냐 줄만한 부분인데 이게 사람들이 팔지를 못해요. 그쵸? 등락이 심해질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설 연휴 전이었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또 그때에 비해서 20% 넣었던 것 정도도 몇 배 이상 올라가 버린 정도 것들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물량을 뺄 수 있는 것이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사라 더 간다 지금 사라 이런 말은 사실 좀 의미가 있나 싶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타점을 잡아서 또 전략 매도하십시오라는 말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조금 리스크 살짝만 줄여놓고 놀자. 그리고 새로운 포인트도 찍어드렸죠. 그 포인트 처세가 이탈되면 좀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일단 사물 조정설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읍시다. 뭐 괜찮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혹시 모른다. 보험 든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염두를 하고 있자. 네, 그런 느낌이에요. 회사채 발행이 이달 벌써 1530억 달러 2월 기준 신기록이다.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금리 하락 속에 하락 속은 아니죠. 이거 뉴스도 좀 이상하다. 그죠? 어쨌든 어쨌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금리 하락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다. 빚들 많이 내고 있다는 거지.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많이 좀 사주세요. 지금껏 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경기가 침체 있는 한은 CRE 파장은 제한적일 것. 그죠? 경기가 침체,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다시 이제 수면 위에서 말이 살짝 나오고 있긴 한데, 좀 가볍게는 거쳐 가야죠. 왜냐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내성이 많이 생겼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있는 돈을 미국이 끌어먹으면서 내부적으로 힘을 좀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뭐 충격적인 리세션은 피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금융 부동산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세션에 빠지지 않는 한 조건이죠. 그래서 CRE 파장,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사태는 일부에만 국한될 전망이다. 일부에만, 그러니까 일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현수제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되니까 빚을 이자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옛날에 샀던 거 있잖아요. 이자가 살 때. 저도 사실 2%대 이자를 내고 있지만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도 대출을 받으려면 4%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갭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괜찮을 거다. 조금 아프긴 해도 좀 빡시긴 해도 버틸만 할 거다. 그리고 뭐 gemCC가 오지 않는다면 헤쳐나가고 자본을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4년 때는 집을 어느 정도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단부터 말씀드렸었거든요. 22년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23년에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큰 웨이브이기 때문에 딱 잡혀요. 보여요. 딱 정확하게 보이는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집을 좀 사셔도 괜찮은데, 일단 문제는 이거는 이제 시가적인 부분이고, 이제 금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리 인하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나, 나중에 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으면 사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이제 현금 천찰박치기를 좀 하실 수 있게끔. 그죠? 그렇게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것들, 월세, 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월세 장사하는 것들, 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거거든요. 이 정도가 되는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정도 하시면 뭐 연금 정도 느낌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고, 꼭 그런 것들 굳이 따지자면 또 뭐라고 하나? 주식들에 5% 배당금 주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골라서 쓰셔도 되고, 그쵸? 자, 뭐 디플레이션 지수 2% 복귀 추가 증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쩌고 해서 요 뒤에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크게 보시라고. 네. 저희는 이제 비트5만 비용만 달러가 넘어왔어요. 그죠? 이제 비번을 좀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만 볼게요. 역대 실적 경신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3만원대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방산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웬걸 전쟁이 터져버렸네? 뭐 떡상해버렸죠. 이재용이 직접 챙긴 육지 삼성전자 AI 기반 AI 열심히 잘 좋죠. AI 써보면 되게 편리하고 좋아요.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는 AI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 실제 발달되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AI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지겠죠. 그렇죠. 현대차 계열사 비주류 사업 매각, 전기차 로봇 사업 신사업 집중하고 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한국의 최대 1등 기업이 삼성전자에서
현대차 그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힘을 내고 있죠. 물론 현대자동차가 좀 꼰대 회사죠. 꼰대 회사긴 한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현대차 노조의 인원, 직원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될 연세가 다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총괄 말씀, 현대차 관련 직종에 다니시는 분들께 죄송되지만 저는 그분들의 노조가 너무 싫어요. 야, 볼트 조이면서 1억 받는다. 나도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보면서. 현대차 울산 공장의 생산 속도가 미국보다도 높고 인도보다도 느리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물론 오래된 회사긴 하지만. 지네시스 문짝을 다르게 조립하고 앉아있고. 극한된 사례긴 하지만 연봉 1억짜리가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지금 전기차, 로봇 이런 것들 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지금 당장 힘들겠고 로봇은 좋죠. 왜냐면 로봇이랑 AI가 발달이 되고 얘네들이 출하를 하게 되면 걔네들이 생산 공정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사업도 직접 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발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의 방향성은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동차는 아마 기아 자동차 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현대 그 본 그룹은 새로운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아를 좀 보수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캐시카우를 쓰고 현대차는 좀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죠.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제 생각이고. 빅테크 멀티모달 AI 주도권. 이거 AI 그림이죠? 상당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사실 미술 작품, 영상 이런 것들 보면 AI 그림, 유튜브도 보면 전부 AI입니다. 요즘 영상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날것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기를 끌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사실 얼굴을 좀 까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 얼굴이 너무 못 나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얼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캠은 있는데 좀 부끄러워가지고요. 생방송할 때는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도 좀 달까? 네. 자, 무료수량 물고 K 원전 제도약 할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원전주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기아자동 생산, 인도가 1등이죠. 그죠? 봐봐. 인도가 1등이라니까. 인도 애들이 그렇게 겨루기로 유명한 애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인도가 1등이다. 이건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유거든. 그쵸? 인텔 반도체 제조 역량과 파운드리 그룹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SK 하이닉스, 연내, EUV, 노광기, 8대 저희 어쩌고저쩌고, 반도체 열풍에도 듣다무 언니, 엔비디아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요 자료를 좀 주셨네요. 요건 제가 뭔지 정확히 해석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순간적으로 뭐가 팍 올랐네요. 그죠? 자, 지구에 잠자는 천연소속 5조톤 인류가 1만 년간 쓸 양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도 드린 적 있을 겁니다. 전기는 궁극적으로 청정에너지가 아니다. 수소가 진짜 청정에너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게 되게 빡세요.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충전소를 짓기도 너무 빡세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중간에 이제 하이브리드라던가 뭐 가스, 그래서 전기는 저는 과도기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거의 뭐 조금만 지나면 해결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에너지의 준위도 높아지고 그때는 아마 우주 여행도 자유로워진다거나 어쩌면 진짜 우리의 인간이랑 로봇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대가 벌어질 수도 있는 좋은 여행이긴 합니다. 근데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비전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믿고 존버하는 거지. 20년, 30년 존버하는 거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건처럼 AI 이슈가 나왔을 때, 뭐 10배, 100배 이렇게 노리게 되는 거겠죠. 그쵸? 네. 넘어가 볼게요. 네.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인 이슈들은 사실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부럽죠?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일본의 경제를 무시하지 말라고.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다 개박살이 났어. 근데 한국이 불과 20년대, 18년대 넘어가면서 중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일본을 그렇게 무시해왔단 말이야. 일본은 경쟁력 막 평균 GDP를 넘어섰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근데 결과는 지금 일본은 떡상, 한국은 떡락이죠.
물론 일본도 경제 내부 경기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엔화가 저렴해지게 되면서 내수 경기가 활성해졌단 말이야. 수출도 잘 나가고. 그렇죠. 근데 일본이 사실 그 덩치가 자체가 달라요. 일본이란 나라는 이제 노령화를 정말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길가에 나가보면 노인 인구들이 7, 80대 되는 분들이 마땅 청소하고 계시고 상급 미안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길 가는 이제 주차 딱지라고 하네 그런 분들도 다 노인분들이 하시고 그죠. 한 번 그때 여행을 갔었을 때 식당 가니까 등이 굽은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수습을 하시더라고 영업정을. 근데 막 저희가 나오니까 막 길 문 밖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90도 인사하시는 거 보고 아 그 나라의 문화겠지만 참 그 나이에 제가 얼핏 봐도 80은 넘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꼬치를 굽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 저희 거 굽는 한참 걸려. 그래서 막 저희가 막 느림의 미학이다 이러면서 여기 아버지 경상도 분이 급하시잖아요. 천천히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 뭐 담배꽁초도 거의 보이지도 않고 깨끗하더라고.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선진화된 그런 문물을 가지고 너희들의 일자리를 좀 잘 창출해서 이 노령화, 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출산 사회를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런지 그죠? 네. 인공지능 물 먹는 개울? 요건 좀 궁금하네요. 뉴스 좀 볼까요? 27년 수요 충족이 영국 취수량 절반이 필요하다. 전 세계 인공지능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물 때문에 수량 호발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닷물 쓰면 안 뜨나? 50개에서 100개의 질문을 하면 500리터 생수 한 병을 마시는 정도의 물섭이 전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죠? 왜 그런가 싶긴 한데 이게 인공지능 훈련하려면 많은 양의 용서, 사진, 영상들을 분석해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소비되지만 인공지능 서버에서 나온 열을 식히기에도 적지 않은 물이 필요하다. 이쪽 일부는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 물 사용 전체 수량보다는 적다. 역시나 그 데이터를 할 때 이제 열이 많이 나와서 식히기 위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요. 바닷물로 식히면 안 되나? 궁금하긴 한데.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수 예상보다 안 좋다. 그죠? 내수는 안 좋아요. 내수는 지금 아마 절정일 거야. 미칠 거예요. 아마. 절정이에요. 근데 수출이 보다 좀 풀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제 내수도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근데 중간에 한번 뽁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트리거가 터질만 살짝의 그런 뭔가가 터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올 2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아마 점점점 나아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24년 이제 1분기잖아요. 24년 1분기인데, 2분기 넘어갈 때 요때 한번 쿵 흔들릴 수는 있다. 어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아까 미국의 그런, 뭐라고 할까, 예산안 통과라던가, 그리고 뭐 상업적 부동산 이런 것들 우리가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걸 못 갚아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한국의 또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지금 부동산이 이제 문제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한번 떨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적인 큰 표는 상승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조심하자 이런 거지. 기분 나쁘잖아, 그죠? 자,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뉴스 오랜만에 읽으니까 기분 좋게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네카오 블록체인 통합한다고 하네요. 네이버랑 카카오 화이팅.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네, 아무튼 이 콜라 리뷰한 좀 반들 좀 했나봐요.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만 읽었으니까 뉴추님의 수요일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날것의 방송 한쌤입니다. 네. 환율입니다. 환율은 1332원 또 역시나 1330원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는 이게 길어지면 이제는 이제 7월이 넘어가게 돼. 이건 의미죠. 5월쯤에 저는 금리를 한번 결정할 것 같거든. 이 공기구 안에서. 이게 왜냐면 이게 이탈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탈이 되려면 어쨌든 작은 규모 상은 요 정도의 흐름, 요 정도까지.
요거 보이나요? 124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빠지면 이 정도까지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금리를 먼저 인하시키면 이렇게 되려나? 근데 이렇게 되잖아. 한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쵸? 그래서 어떻게 좀 고민이 좀 걱정, 근감인가 해요? 아니면 이렇게 되려나? 어쨌든, 소리메이터는 올 중분기, 2분기, 그러니까 5월, 6월 정도에 뭐가 그런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변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년 환율은 역시나 8.8 정도로서 그냥 큰 변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가는요, 다시 80원을 향해서 또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80원 이번에는 살짝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3원 정도까지는, 83원이라도 83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빅스차트는 여전히 탐욕 지수입니다. 탐욕 상태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스닥 증시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께 날봉 1시간 봉 있죠? 날봉 1시간 정도 저를 봤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맞을 수 있다 그랬지? 또 약간 높은 데서 오르죠. 아, 이제 진짜 죽겠네. 요 정도까지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번에도 살짝 높은 데서 반등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한 50% 정도 충분히 숏포지션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 드시고, 잘 대응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숏포지션을 노리셔도 돼요. 또. 근데 이번에는 더 짧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맙시다. 요 웨이브는 좀 그냥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제가 왜 얘기를 왜 하냐면, 매매를 할 때는 타점 잡고 뽁뽁뽁 먹고 빠지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존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여기서 존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존버를 하려면 저희가 우리 기다렸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그 존 있잖아요. 10,000포인트 전후. 그죠? 12,000 정도 아래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 마스닥 12,000 아래에서 사도 된다. 정말 많이 빠지면 9,800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이 빠질 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을 드리게 되면 너 9,800까지 빠진다며. 근데 이게 1,800에서 반등을 해버리거든. 그러면은 이 골치 아픈가? 내가 이 말을 여기서 매겠단 말이야. 9,800까지 빠질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장투를 하고 존버를 하는 거거든요. 존버는 승리한다 라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 저희 단톡방에. 그런데 존버가 승리하려면 죄송합니다. 요분 여기 저 보여드리려고 잠깐 눌렀는데, 여기서 사신 분들이 존버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이 존버를 승리한다, 물론 승리하겠지. 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 아파. 요거는 요 정도만 움직이면 되잖아. 이것도 20, 30%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존버하는 건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보시죠. 한숨 여기서 쇼치다가 여기서 탁 정리하고 도망가 버리잖아. 여러분들 쇼 하면서 막 13,800까지 떨어질 거다 해놓고 14,200에서 14,000 딱 포인트에서 이상한 낌새가 이상하거든. 이거 아닌데? 다이어서 딱 나오거든. 도망가 버리잖아요. 맞아. 뒤도 안 보고. 그렇잖아요. 나는 이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13,800이 안 왔다고 여러분 찡찡거릴 필요는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인트에서는 존버는 아니다.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장투에 대한 투자에 대한 흐름은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 또 미국 증시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이 달러를 계속 풀어내는 한은 계속 오르겠죠. 근데 이거를 한번 터뜨리는 시그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을 보시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야기 한번 까먹을만 하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죠. 요 추세 있잖아요. 요 추세가 깨지면은 상승의 관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이렇게 바로 깨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일봉상 이 20선이 있거든요. 요 20선이 이제 이탈되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20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게 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요 정도 요런 그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건 좀 뷰를 좀 잡고 있으면서 아까 3월달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죠? 이탈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런 그림이 된다가 아니고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계시고, 이탈됐었을 때는 좀 이제는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 이런 데서 먹고 놀리는 게 아니라 이 좀 규모를 큰 가동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을 노리면 좋다. 그게 매매니까. 됐죠? 충분히 잘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뭐 소소하다 조정이 살짝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코스피 살짝 받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도 뭐 본다 그랬지 주식들을 그리고 그거는 테슬라 이렇게 찾는 게 아니죠. 테슬라가 아니고 뭐였지? 리비안이랑 리비안 반등 뭐 약반등 그죠? 약반등. 네, 이제 살짝 들어가봐도 된다 그랬었나? 뭐 그런 얘기 나는 것 같긴 해. 니콜라도 한번 볼까? 니콜라. 에이, 뭐 이거 가지고. 다행스러운 건 니콜라가 좀 힘을 내네요. 오케이. 네. 니콜라가 요런 모습, 그러니까 요런 모습일 때 지금 단타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건 맞아요. 니콜라 이제 가격 매수각 보셔도 되겠네. 제가 이거 한동안 보지 말자 그랬죠. 이제 다시 매수각 좀 보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1달러를 살려줄 수 있느냐 여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일단 살려줄 것 같아요. 네, 니콜라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슬슬 또 매수를 잡아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만약에 상패라거나 이런 부분 6.5달러 밑으로 빠져버리면 그냥 그만하세요. 이거는 이제 6.5달러만 10% 15, 한 3%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만하십시오. 그래도 지금 이런 때는 천천히 아니 믿음으로 끌고 가셔보시던가. 근데 그렇게 보면 미국 주식도 사실 이제 봐봐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다른 애들도 이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야.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이제 차이나 항생에 대한 부분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죠? 항생주, 홍콩 항생 쪽에 중국 주식이 좀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게 꽤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때 이제 1월달 보면서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 괜찮은 거. 이게 지금 반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추세 뚫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슈팅이 좀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은 충분히 쌀 때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라고 말씀드렸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보시면 1월, 2월 2024년 들어와가지고는 뭐 요 자리입니다. 1월부터 해가지고 15,000 정도 잡을까요? 그냥 15,000에서 16,700까지 약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승률은 나스닥과도 맞먹는 상승률이긴 해요. 여기 정도니까 1월 여기라고 친다. 평균도 17,000에서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네. 그지? 여기도 잡아도 되겠다. 여기서 잡으면 한 10% 비슷하겠네요. 뭐 비슷하다고 보자. 그래? 요 정도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나스닥이 지금 1000포인트 정도니까,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중국 주식은 괜찮다.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근데 중국은 크게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죠? 네,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주식들 좀 볼까요? 네, GS건설. 네. GS건설을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GS건설 장투로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요 타이밍에 여러분 GS건설 픽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17,000원까지 약 40% 가깝게 30% 넘게 상승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단이 14,000원 정도 됩니다. 저는 평단이 14,0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내일 다음 달이죠. 3월 달부터 이제 소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업 정지에 들어가요. 4월부터 이제 10월까지 6개월인가? 12월인가? 하여튼 10월까지 6개월 영업 정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녀석이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도 제가 이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000 정도까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2,000 정도까지 열어두시면서 모아가시면 되고, 올해는 아마 배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적자가 맞기 때문에 배당이 없거나 주더라도 아주 조금 줄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영업 정지 시즌 때문에 이제 기존에 짓던 것만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싼 거예요.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이제 이 녀석들이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서 제가 올해죠. 저는 올해 내년 배당,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업황이 좋지 못하겠지만 내년에는 한 24,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정지 청구에 대한 그런 소송 문제가 있고, 지금 안 되면 3월부터 영업정지, 다음 달이죠, 당장. 다음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어떤 데는 3월부터 뭔가 또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잠시 중재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하겠지. 그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후후. 자, 에코프로 뭐 조정 중이다, 그죠?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코인 쪽으로 30분 동안 떠들었네요. 오랜만에 크게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떠들어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꼭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이제 오지라퍼 그냥 관종이라고 하나요? 오지랖 은근히 관종이죠. 막 조용한 거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막 인정해줘 막 기분 좋아서 막 날뛰는데, 이런 사람 사실 부려먹기 쉽잖아요. 그 여담인데, 그런 거 있잖아. 막 친절하고 막 잘해주는 사람 믿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막 옆에서 막 좋다 잘한다 막 그냥 신나서 막 하고, 옆에 도와달라고 막 자기 거 지챙기 내팽겨놓고 막 도와주고. 근데 안타까운 그 실력이 부족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막 부려 먹으십시오. 편하게 부려 먹으시면 됩니다. 제 공부방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안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는 저도 그러니까 그 마음 편하게 날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드리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다 보면 컨텐츠도 되고 재밌는 것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기획을 많이 했었는데 체력이나 이런 뭐 전문성 같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했었고요. 네, 아무튼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최근 2월 4, 5일 정도에서 우리가 설 연휴 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려서 13,000포인트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는 6,800만원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에 이제 38.2 자리에요. 38.2 달러로 보면. 근데 38.2가 아니고 23.6에서 가버리더라고. 23.6도 의미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여기를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시간봉을 좀 체크해볼까? 그래서 가버리더라고. 와, 좀 놀랬죠. 그죠? 요렇게 봐야 되겠네. 좀 스타트는 여기니까 디테일을 좀 잡아볼까? 그죠? 딱 맞네. 그래서 여기 이런 조정들이 사실 플랫형 조정이거든요. 플랫형 조정을 주고 그냥 노멀 플랫형 조정으로 상승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역시나 이게 4파의 5파존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이제 또 상승 파동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대한 손절가를 좀 주면서 액션을 취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빠지면서 이렇게 좀 이런 흐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온 흐름이 등장한다면 이건 단기 5파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 흐름 전체에 대한 기준에서 여기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48,000불은 또 역시나 우리 좀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구경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좀 구경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은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단기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지금 피대침 자리, 그죠? 볼펜 상방을 이탈한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시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55,000불에서 54,000불 사이에서는 좀 단타를 잡아보려고 살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손절은 무조건 여기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추세가 깨지게 되면 이딴 거 없다. 그래서 손절을 이렇게 밀었을 때는 손절 여기 잡는 거지만, 만약에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빠질 때는 여기서 잘 잘라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물론 그럼 어차피 오르면 존버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를 깨지게 되면 다음 턴이 여기가 깨지게 되면 다음 턴이 여기 이런 데가 아니라 여기가 돼요. 이 정도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다시 또 물량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고점에서 잘 팔고 밑에서 잘 채울 때는 과감하게 잡으세요. 맞잖아요. 이게 10% 이득 본 거 아닙니까? 그때 과감하게 주셔도 됩니다. 10%더 빠지면 손절하면 되지 뭐. 안 그래? 그런 여유로운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됐죠? 오늘 또 새로운 종목 하나가 상장이 돼서 또 비트에서 날뛰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시나 하나 기준으로서는 약 7,820만원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흐름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 대한 흐름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가 터졌고 줄어들고 타락되면서 거래량 줄고 해서 요건 단기 고점이 명확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사실상 우리가 차트적에서 엔딩 다이고날과 유사한 흐름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엔딩이 떴다 이거지. 근데 요게 규모가, 죄송합니다, 규모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5분봉 정도에서의 규모로 형성이 됐다. 그죠? 5분봉 규모 정도의 규모에서 형성이 됐으니까 지금 당장 뭐 폭락을 하는 그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조정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상승에 대해서 어느 쪽에 되돌림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공부방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크 좀 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첫 두 달은 얄짤없고요.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들께 좀 디스카운트라든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많이 조절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약해지죠. 추세가 약해지면서 거래가 터졌고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 따면서 거물이가 낮아지는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받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판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게 한쌤요 그럼 돌아 올라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럼 몰라. 그건 왜냐하면 A파를 봐야 되거든. 일단 팔고 나서 보는 거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팔고 나서 구경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오늘 아침 정도 해서 7시, 8시 정도 해서 만약 이렇게 밀어서 여기까지 빠져준다면 이렇게 되는 충격파 형태의 형성이 돼버리거든요. 이건 이제 대피하셔야 돼.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 정도에서 팡팡 하면서 또 한 번 이 추세를 들어 올리는 그림이 형성이 되면 이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매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5분 봉으로 연습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큰 흐름상 우리가 여기 기준이죠. 요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요 기준에서 우리가 조정을 봤었을 때 7,800만원 600만원입니다. 7,600만원과 그리고 좀 더 그리고 7,600만원 네, 7,600만원 정도 잠시만요. 6,800만 어디 알았지 그 당시 그치? 6,800만원 정도에서의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때 보면 또 여기서 작대로 밀었던 흐름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부분이 좀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첫 스타트 끊고 이제 구경을 조금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자르고 나서.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톡 빠지면 반등을 주고 톡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지지고 뽑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다시 가게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게 플랫 형태의 조정에 타점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조정이 38.2가 아니라 23.6 정도로 나오기도 하더라. 그럼 23.6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나? 23.6은 요 자리네, 그죠? 7,700만원. 그럼 7,700 정도를 잡고 있으면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7,800에서 7,700. 에이, 뭐, 7,000만원 밖에 안 되네. 100만원 밖에 안 되네. 그럼, 10%인가요? 10%네? 1%인가? 1%, 2% 남짓밖에 안 되네. 그 정도네. 버틸래.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좀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빠질 때, 알트랑 같이 빠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여기도 충격파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정도 가격가기는 무난하게 가져올 수 있겠구나. 참, 죄송합니다. 이 충격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죠? 여기가 7,500에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파일 봐야 돼요, 이거를. 이해되면 공부 많이 하신 거고요.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엔딩에 주사한 그런 고점에 대해 단기 고점권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캐트를 보게 되니까 살짝 이렇게 고정이 나오죠. 그래서 볼만하다니까 요 자리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많은 거예요. 됐죠? 세타 토큰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기분 좋아요. 네, 뭐 저는 기분 나쁘게 치킨을 날려 먹었지만 여러분들께는 일단은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가격도 잘 맞았더라고. 제가 복귀를 해봤는데 1,900원대 정도 하시면 잡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가격대도 충분히 여유롭게 잡혔던,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로 충분히 조정기까지 있었고, 오후 8시쯤 그죠? 저녁 시간 끝나고 슈팅이 나와서 기분 좋은 상승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물량을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량을 좀 빼시고 그냥 이거 내버려 둡시다. 끝내버립시다.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라리 요거는 잘 먹었다 생각하시고 다 팔아버리시고, 그죠? 그리고 뭐 도찌라던가, 도찌 코인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도찌도 이 정도 뭐 127원 정도에 잡아보면 되겠지. 뭐 지금도 나쁘지 않고, 벌었던 돈은 다시 또 과감하게 하셔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벌었던 돈 과감하게 하셔서 좀 덜 간 종목이라던가, 이제 운 좋아서 슈팅이 나와서 이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배팅을 해보는 거죠. 손절이 좀 멀더라도.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시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져 부러져 버렸는데,
이렇게 부러지지 말라는 이유는 없어요. 이게 왜 부러졌냐, 뭐 이유 찾지 마시고, 알트코인 이 잡스러운 애들은 언제 이렇게 부러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썸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사유나라 하는 거죠. 그죠? 짜이젠 하는 부분이잖아. 비첸도 아직 상승 흐름 좋습니다만, IQ도 아직도 흐름 좋습니다. 이런 애들, 예를 들어서 비체인, IQ 이런 애들도 지금 저점을 잡고 눌림목을 잡고 들어가 볼만 하겠지. 요 나왔네, 그죠? 그러면은 한 9.5 정도 하고 첫 스타트, 8.8 정도 두 번째 스타트 잡는다 생각하시고 한 발 먹고 나오겠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IQ, 비체인 마찬가지. 비체인은 나 살짝 반등 나고, 비체인도 이 정도 58, 이건 조금 보수적으로 볼게요. 58 살짝 빠지면 55. 원래 65도 하나 있는데 65 정도는 좀 너무 공격적에서 빼고요. 그 두 개 정도 생각하시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아까 그거 다 팔았다면 저희 따라서 플로우 들어오셔도 되고, 플로우는 파동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부러질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안 오더라도 일단은 차동이 되게 단단해 보인다. 이게 빠지더라도 1200원, 13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올라가면 그래도 2000원, 3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플로우 단타를 치고 있는데, 글쎄요, 잘 올라갈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조금 길어졌는데요. 체인링크도 괜찮았는데, 체인링크도 예전에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그렇죠. 이게 15,000원대 맞으면 정말 좋았었을 텐데 17,000원에서 반등해버렸습니다. 체인링크도 파동이 예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하락이 나와도,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되게 예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임펄스 웨이브에 제가 준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가버리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하락이 나와도 우리가 시아나 이런 것처럼 대응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좀 조정을 살짝 이탈 나와서 이렇게 준다면 좀 좋겠는데, 행보성적으로 이렇게 주면 아무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